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매매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와이바이로 로직스, 그리고 와이바이로 로직스와 함께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와이바이오 로직스, 네, 이 종목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이 핫했던 KNS. 네, 이 종목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녹화를 켰습니다. 그리고 하림이라는 종목도 지금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네, 여기서 한 번 반등이 있었고, 두 번째 자리는 그냥 아무 반등 없이 밀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온 상황이 되었죠. 거래대금도 굉장히 훌륭하게 거래가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와이바로로직스가 제가 엊그제 일단 매도를 하고 손절을 다 해놓은 상황인데, 와이바로로직스와 같은 종목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켰습니다. 상한가 매매 많이 좋아하시죠? 와이바로로직스 같은 경우에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이거는 제가 하나 띄워놓을게요. 고정을 시켜놓고. 자, 와이바로직스 같은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크게 지금 드릴 수 있는 문제점이 키움증권에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 증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증거금이 이제 100%가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키움증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증거금 100%짜리 종목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와이바이로 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날 아니면 이날인데, 이 두 날에만 하더라도 미수 거래가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랬는데 이쯤 부근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수 거래가 불가능해졌어요. 왜냐면 증거금 100%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종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가가 올라가도 증거금 100%가 되고요. 그리고 내려가도 100%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KNS.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신규 종목인데, 지금 현재 미수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미수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이바로 로직스는 제가 여기에 박스를 하나 표시를 해놨는데요. 충분히 올라가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네,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보통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반등할 수 있는 반등 구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요. 반등을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네, 정말로 당하기 쉬운 그런 구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돈을 가장 돈을 많이 잃는 구간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손절을 잘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 하림이라는 종목을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하림뿐만 아니라 최근에 핫하고 있던, 네,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가능했고요. 기타 등등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겼습니다.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꼭 굳이 이런 종목에 반등을 노리는 방법보다는, 저는 이제 연습이기도 하고 저는 무조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결국엔 손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더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증거금 100%가 잡혔으니까 다른 그 미래세 증권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돈을 넣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요.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좀 잡고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고 지금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파메스틴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파메스틴이라는 종목도 여기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자,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어제 매매를 하려고 했었던 건 뭐였냐면 우선 첫 번째 여기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뭐 거래대금이 일단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우선은 접근 한번 해봤고요. 돈을 많이 들인 건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들인 건 아니었고 이제 비중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나는 얼마를 매수해야지 라는 것들을 저는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금 대비로 친다면 약 15% 정도 돈을 여기다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여기서 이제 이 저점 있죠.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손절을 하도록 감시 주문을 걸어 놓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시 주문이 걸렸어요. 여기에 하락을 할 때 걸렸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체결하는 이 돈의 액수가 얼마였냐면 고작 320만 원인가? 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320만 원어치도 여기에서 손절을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가격을 생각해 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건드리면 바로 현재가에 매도를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320만 원어치도 여기서 체결이 안 됐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상승했을 때 충분히 제가 그 손절 가격으로 정해놓은 가격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른 거 매매를 하다가 이걸 놓쳐가지고 두 번째 여기 올라오는 자리에서 일단 다 매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320만 원어치도 매도를 못하는 종목에다가 돈을 넣는 건 저의 매매 방법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손해는 났지만 아쉬워도 일단은 저는 여기서 손절을 일단 했습니다. 돈을 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앞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더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인수와 관련된 그런 이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제 기준에 따라서 일단 매매를 했었고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돈이 얼마 없지만 10억, 뭐 20억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되게 되면 이런 매매를 어차피 안 할 거니까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우선 버려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뭐 여기에 150억이 체결이 되는 걸 봐서 사실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긴 하죠. 1억이든 2억이든 매수해서 그죠? 이런 종목에서 매수해서 물론 10억을 가지고 있긴 해도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뭐 10%든 5%든 수익을 나게 된다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만으로 일단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기는 한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그죠? 고생은 덜하고 10억이라는 돈으로 10%를 벌면 1억이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10번을 해야만 이 돈이 만들어지는 건데 10번을 하느니 한 번 매매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 저의 생각이랑 좀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게 있어서 매매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께 제가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 드려 봤습니다. 하림이라는 종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오오토라는 종목도 내려왔는데요. 저는 네오오토라는 종목을 좀 더 많이 사놓은 상황입니다. 연습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네오오토라는 종목을 이제 더 많이 샀죠. 당일 매매를 열어보면 우선 네오오토는 아침에 잠깐 여기서 상승을 할 때 잠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좀 아쉽게 매매가 되긴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여기서 매매를 해서 매수해서 매도를 했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 반짝 여기 올라가는 타이밍에 다 매도하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오길래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사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생각한 위치 정도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온 것은 맞는데 어쨌든 제가 매매를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세우는 게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접근을 한 것이고, 월봉으로는 충분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오늘 당일만 해도 윗가격에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면 우선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까지 이제 내려와서 매수한 것에 있어서는 조금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제 아는 지인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를 꺼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수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일단 강하게 하락이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하락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제 하락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생길 텐데,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지금 하락을 일단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포스코 DX가 상승을 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중에 이제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시총이 좀 높은 편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다행히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깼다가 여기까지 지금 녹색 써 있는 자리까지 한번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는지는 제가 포스코 DX 쪽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결국엔 양도세를 완화하는 걸로 사람들이 2차전지 쪽에 돈을 더 매수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인을 잠깐 풀어놓고 얘기를 하자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증거금이 100%가 잡혀 있죠. 포스코 DX라는 이 큰 종목도 증거금이 100%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은 지금 굉장히, 저는 일반 개인들이 매매하기에, 특히 단타를 가지고 전업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거금이 100%가 계속 잡혀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미래셋을 지금 매매를 지금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기존에 있었던 다른 영상에서 우선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좀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그 영상들은 좀 내릴 거예요. 보니까 이 미래셋은 정말로 영상에도 안 맞고 좀 어려운 게, 계좌번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죠? 나오는 것 같으면 괜찮죠, 그나마. 진짜 계좌라는 걸 증명하니까. 그런데 제 이름도 나오게 되고, 제 이름 별명으로 지어놔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려면 이제 제가 영상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 보여드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셋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더 많이 해놨죠. 평가 순이익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보여드려야죠. 손절을 하더라도 어쨌든 손절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다 옮겨 놓고요.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월봉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제 살짝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월봉도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에 이제 동참을 해봤고, 이때 보면 흔들고 나서 다시 상승시킨 다음에 이제 오전 일찍 갑자기 살짝 띄워놓고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꽂은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 문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자리들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132 이 가격을 건드리게 되면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위까지 올라왔을 때
뭐 손해 이제 수익은 적더라도 일단 제 돈을 챙기는 데 집중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림은 잠깐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5030, 5030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4965까지 일단 내려갔어요. 퍼센트로 치면 1%권까지 일단 내려갔었네요. 오늘 하림은 어제 종가 위로 끝나게 되면 경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어제 거래대금 터진 금액이 이제 3,2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200억의 약 2배 정도인 6천억 정도까지는 터져줘야 그 1차적으로 시세가 마무리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이제 거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1조 6천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터졌는데요. 앞전에 터졌었던 상한가 때 터졌던 금액이 6,300억, 약 여기 두 배가 터지면서 여기 좀 상한가가 나왔었고 하니까 이 금액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터지는 때가 마지막 그런 구간이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어제랑 엊그제랑 그 전날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1조 6천억 상한가 때, 두 번째 상한가 때 나왔을 때의 금액보다는 좀 더 금액이 많이 나온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됐죠. 시가총액이 10조나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락을 정말로 세게 한다 그러면은 10만원대까지도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수익을 본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물론 배터리 아저씨의 말처럼 계속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우리나라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상승한다는 게 결국엔 밑에 많이 내려왔다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가 주장하는 가격은 약 12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선들을 좀 지워볼게요. 결국엔 150만원 여기까지 갔을 때도 110만원, 120만원 여기 가격에는 뭐 싸다 안 비싸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죠? 60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죠? 여기에 거진 이제 반절 이상 가격이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자리인데, 이 얘기는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22만 3천원 여기 고가를 찍긴 했지만 약 50%에서 60%가 빠진 가격 11만원이나 10만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4조가 거래가 됐는데 하루에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게 약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상승을 했을 때 가격대를 비춰보면 이때는 약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거래가 됐고 1조가 이제 넘게 들어온 날이 있죠. 그리고 솟구치는 때 보게 되면 약 2조가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2조보다 더 큰 금액대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흔들고 나서 더 이제 거래대금이 뭐 터지면서 2조, 3조, 여기까지 2조보다 더 많이 거래대금 터지는 때가 마지막일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무조건 꼭 그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하면 많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해외 증시 차트가 있는데, 해외 증시 차트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이 파란색이 뜨는 게 과열 구간에 해당을 합니다. 과열이 됐을 때를 나타나는 건데, 지금 12월 달에 계속 달려서 올라갔어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약 7주 정도 계속 상승을 보여줬었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1월달에 상승한 후에 한 5개월 정도 상승하고 3개월 정도 늘렸다가 다시 둘 다 올라간 상황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1월 여기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에서 2월 정도 갔을 때 2월부터 쭉 내려오게 되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일어난 일이고, 마찬가지로 9월, 10월에 눌려요. 이때도 보면 9월, 10월에 눌렸고
1월 때까지, 1월에 될 때까지 상승한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구간이 존재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11월, 12월쯤 되면 상승을 쭉 했다가 음봉으로 내려가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9월, 10월에 이미 눌렸기 때문에 10월, 11월 이때는 12월까지 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곧 있으면 하락이 생각보다 심한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12월까지 올랐을 때 1월, 2월쯤에는 눌리고 8월달 보게 되면 9월달에 많이 눌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12월, 1월, 1월, 2월 이때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 패턴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네, 음봉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다. 월 초반, 연 초반에 그 전년도의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에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해놓고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과매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과열 구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과열 구간에 해당하면 이 이평선이 이제 11일 이평선인데 21일 이평선이에요. 21일 이평선에 이제 닿으러 가려고 한다는, 닿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큰 종목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 놓여졌을 때 어느 종목을 매매를 할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2차전 쪽으로 갈 것이냐,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냐. 왜냐면은 결국엔 내려오고 나면 올라가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종목이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꼭 잘 살피시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이왕이면 좀 적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 거, 이런 종목들을 찾는 노력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코가 아니고요, 네오오토 이 종목을 위주로 일단 매매를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내일 모레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잘 빠져나오든지 하겠습니다.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손절이 아니고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 형님들에게 맡겨야겠죠. 네, 뉴스가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는 이제 매매는 이제 뭐 크게 관여하지 않겠고 올라오면 매도하는 그런 매도만 이제 생각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헷갈렸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 놓다 보면 제 실력이 조금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그런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이 있는 것들 이제 발견하게 되면, 이번에 한동훈을 좀 놓쳤지만요, 네, 그런 게 있으면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